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시던 결혼식 날, 수진이는 꿈만 같았다. 민호와의 3년 연애 끝에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는 날이었다.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건네는 시어머니 정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 우리 민호가 복 받았어요. 정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주변 사람들은 정순의 다정함에 감탄했고 수진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사돈댁이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민호 같은 아들 준 게 어딥니까? 제가 간이라도 빼드릴 각오로 잘해드려야죠. 정순의 말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민호에게 어머니는 전부였다. 그런 어머니가 자신을 이토록 환대해 주니 더없이 감사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정순의 극진한 대접은 계속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순은 늘 비싼 한우며 과일을 한가득 들고 왔다. 며느리, 민호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보양식 좀 해먹어. 내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뭘 그래. 우리 민호 잘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아참,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본가에 가면 정수는 더욱 다정했다. 수진에게 음식을 계속 권하고 민호와 수진의 미래를 함께 그리며 행복해했다. 우리 민호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손주 빨리 보고 싶네. 수진은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하게 됐고 고민이 있으면 전화로 상담을 청하기도 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수진의 배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순의 기쁨이 폭발했다.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하고 조리 잘해야 해. 내가 곧 찾아갈게. 다음 날 정수는 온갖 영양제와 보약을 들고 나타났다. 그런데 그날 정수는 뜬금없는 제안을 꺼냈다. 며느리,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임신했는데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내가 옆에서 챙겨줄게. 민호는 어머니의 제안에 망설였다. 어머니, 저희가 회사 다니기도 그렇고 좀 더 생각해봐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 몸 생각하면 당연히 본가에 있는 게 나아. 그치,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의 성의에 감동했다. 민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감사하죠. 그렇게 부부는 본가로 이사를 했다. 짐을 다 옮긴 그날 저녁,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수는 국그릇을 수진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임신부가 집안일도 못하면 쓰나.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해. 알았지? 민호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뭘 알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거야. 임신했다고 공주님처럼 굴면 되나? 수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날 밤 민호는 수진을 안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내일 얘기해 볼게. 괜찮아. 어머님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신가 봐.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정순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 아침 6시 수지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벌써 몇 시인데 아직도 자? 임신부가 게으르면 아이도 게으르게 태어나. 빨리 일어나서 밥해. 입덧으로 고생하는 수진에게는 가혹한 일과였다.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반찬을 내고 설거지를 하고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피곤해 지쳐 소파에 잠시 눕자 정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쉴 때야? 설거지도 안 했는데? 임신부라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어머니와 대판 싸움을 벌였다. 어머니, 수진이가 임신 중이에요. 좀 봐주셔야죠.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옛날에는 애배고 반일도 했어.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약해. 그날 밤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정수는 수진이 가져온 결혼 사진들을 마당에 내던지고 라이터로 태워버렸다. 이딴 게 뭐가 필요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수진은 울면서 타들어가는 사진을 바라봤다. 그토록 행복했던 그날의 추억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민호가 정순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시끄러워. 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야. 이튿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려 하자 정순이 전화기를 낚아채더니 전화번호부를 집어던졌다. 두꺼운 책이 수진의 배를 스쳤다. 임신부 배에다 대고 뭐 하는 짓이에요? 민호가 경악하며 수진을 감쌌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정순의 고함에 민호는 결심했다. 그날 밤 부부는 급히 짐을 쌌다. 수진아, 우리 나가자. 다시는 이런 꼴 안 당할 거야.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순이 막아섰다. 어딜 가? 내가 이 집 나가면 나는 내 엄마 아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수진이랑 우리 아이가 더 소중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정순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부부는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수진은 민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좁은 방 안에서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차가웠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수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떴다. 민호는 벌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출근하면 따뜻한 거 먹어. 근처 국밥집 위치 메모해뒀어. 괜찮아. 집에서 뭐라도 해먹을게. 여기 가스레인지도 제대로 안 돼. 부탁이야, 밖에서 사 먹어. 민호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부동산 앱을 뒤지며 전세집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까 고민하다가 자존심이 상해 그만뒀다. 수지는 민호가 나간 뒤 혼자 남은 방을 둘러봤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져본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는 이렇게 초라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고시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몇 호실이라고? 정순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문 열어. 내가 왔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정수는 방 안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이런 데서 애를 키울 생각이야? 정신이 있나 없나? 어머님, 무슨 일로? 무슨 일은? 내가 우리 민호를 꼬셔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다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입 닥쳐. 내가 뭔데 우리 모자 관계를 갈라놓아? 당장 민호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독립해서 살 거예요. 정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하나 믿고 살았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가네. 이 나쁜 년아.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지는 당황해서 정순을 일으키려 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나, 손대지 마. 이 집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야겠어. 결국 고시원 주인이 올라와서야 소동이 진정됐다. 정수는 수진을 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두고 봐. 너 같은 년이랑 우리 민호가 오래 못 가. 내가 어떻게든 갈라놓을 테니까. 그리고는 휘청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수지는 힘없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온몸이 떨렸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참았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민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호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수진아,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호는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뭔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오셨지? 수진은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다. 어떻게? 회사로 전화 오셨어. 우리 주소 알려달라고. 안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회사 후배가 실수로 알려준 게 분명했다. 뭐라고 하셨어? 수지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어머니랑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해서.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그냥 버티자. 언젠가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수진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한 달 뒤 수진의 배는 제법 불러왔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수진은 병원 앞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다. 수진 씨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젊고 예쁜 여자였다.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저는 민호 씨 대학 동기예요. 윤지라고 해요.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무슨 일로? 민호 씨 어머니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민호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제가 민호 씨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여러모로.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도 아시잖아요. 민호 씨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좁은 고시원에서 임신한 아내 챙기랴, 돈 벌랴. 어머니 걱정까지. 윤지는 교묘하게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호 씨한테는 더 나은 삶이 필요해요. 안정적인 집, 여유로운 생활. 수진 씨가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진은 윤지의 말을 끊었다. 민호는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어도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민호 씨 생각이에요? 아니면 수진 씨 혼자만의 생각? 윤지의 말에 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최근 민호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민호 씨 어머니께서 저한테 민호 씨 좀 챙겨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윤지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하지만 그 미소는 수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수진은 민호에게 윤지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대학 동기 중에 윤지라는 사람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은 과였는데. 왜? 오늘 병원 앞에서 만났어. 어머님이 보냈나 봐.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뭐라고 했는데? 수지는 윤지가 한 말을 전했다. 민호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가 대체 뭘 하시려는 거야? 내가 내일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이건 정말 너무하시는 거야. 괜찮아.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괜찮을 리가 없잖아. 수진아, 나는 너밖에 없어. 절대로 우리 헤어질 일 없을 거야. 민호는 수진을 꼭 안았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호가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당했다. 답답한 마음에 민호는 직접 본가로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다. 어머니 어제 쓰러지셔서 병원 가셨어. 민호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민호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왜 왔어? 내 여자나 챙겨.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들을 어미한테서 빼앗아가? 좋은 사람이 임신했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남의 아들 고생시켜? 수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 선택이지. 그럼 너도 내 선택에 책임져.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라고. 민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소중한데 왜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은 민호의 눈빛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아가 조금만 참아. 엄마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진의 배는 제법 불러와 걷기도 힘들어졌다. 민호는 밤낮 없이 일했다. 본업 외에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출산 비용과 전세 보증금을 모았다.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 다음 달이면 작은 투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더 힘든데 내가 뭐.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아기 낳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고시원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후반 남자였다. 민호 씨 댁 맞으시죠? 저는 사주카페 천기누설을 운영하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민호는 의아한 얼굴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민호 씨 어머니께서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무료 사주풀이를 해드리려고요. 수지는 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또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꾸민 걸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미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그냥 한 번만 봐드리면 안 될까요? 10분이면 됩니다. 민호가 거절하려는 순간 김도연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사실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고생한다고. 제가 좋은 날짜라도 봐드리면 어머니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방에 들어온 김도연은 노트북을 펼치고 민호와 수진의 생년월일을 물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뭐가요? 두 분의 궁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진 씨의 사주가 남편을 극하는 팔자예요. 수진은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주에는 다 나옵니다. 수진 씨는 역마살에 과부살까지 있어요. 남편을 일찍 잃을 팔자입니다. 민호가 버럭 화를 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사주풀이 결과 보세요. 김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온갖 한자와 그래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태어날 아이도 아버지와 충이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민호 씨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이런 흉한 사주는 처음 봅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알겠네요. 민호는 김도연의 멱살을 잡았다. 어머니한테 얼마 받았어요? 우리 갈라놓으려고 이런 사기극 벌이는 거죠? 사기요? 전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두 분 마음이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김도연은 비웃듯 웃으며 가방을 챙겼다. 참고로 이혼하시는 게 두 분 모두에게 좋습니다. 특히 민호 씨, 당신은 수진 씨와 있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업도 망합니다. 나가요. 당장. 김도연이 나간 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 혹시 조금이라도 믿어? 미쳤어? 그딴 헛소리를 누가 믿어? 수진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진은 그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도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을 극하는 팔자, 아이 때문에 위기가 온다. 설마 민호가 정말 그 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 며칠 뒤 수진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다. 아빠,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왜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요, 아빠. 바빠서. 아빠, 제가 곧 아기 낳아요. 뭐, 우리 딸이 엄마가 된다고? 아이고, 그래. 축하한다, 딸. 아버지의 기쁜 목소리에 수지는 더욱 울컥했다. 아빠, 저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사위가 잘못했어? 아니요, 민호는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수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긴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집으로 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빠, 전 민호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놈의 시어머니가 널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민호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민호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목이 메었다. 알았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았지? 네, 아빠.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친정이 그리웠다. 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민호랑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다. 민호야, 아파. 수진아, 병원 가자. 민호는 허둥지둥 수진을 부축해 택시를 잡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산모분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수지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민호는 분만실 밖에서 눈물을 흘렸다. 딸이라니. 자신의 딸이 태어났다. 수진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회복실에서 아기를 안은 수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예쁜 딸. 이름 뭐로 할까? 수아. 수진이 수자의 예쁘라. 수아 어때? 좋아. 수아야, 엄마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대신 고시원으로 돌아온 수지는 온몸이 쑤셨다. 밤마다 수아가 울어대고 제대로 잠도 못 잤다. 민호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지만 회사 분위기상 어려웠다. 겨우 일주일 연차를 내서 수진을 도왔다. 그런데 출산 3주 후 정순이 갑자기 찾아왔다. 손주 구경하러 왔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정수는 아기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쯧쯧, 애가 왜 이렇게 작아? 제대로 먹였어? 모유 수유하고 있어요. 모유?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모유야. 그래서 애가 이 모양이지. 정수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다. 쌀도 없네. 고추장도 떨어졌고. 반찬도 이게 뭐야? 콩나물 무침 하나밖에 없어. 아직 장을 못 봐서. 산모가 제대로 먹어야 애가 잘 크지. 이러니까 내 손주가 저 모양이지. 수지는 억울했지만 참았다.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었다. 어머님 오셨으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기 낳았다고 공주님이야? 그리고는 아기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주곤 돌아섰다. 애 키우기 힘들면 친정 가. 여기서 이렇게 살 거면 애만 불쌍하지. 정순이 나간 뒤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다. 수아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민호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수지는 탈진한 상태였다. 수진아, 미안해. 나 정말 힘들어. 민호는 수진을 꼭 안았다. 수진아, 우리 친정 가자. 아빠한테 도움받자. 안 돼. 그러면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지금은 너랑 수아가 제일 중요해. 결국 부부는 수진의 친정으로 갔다. 아버지는 야윈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고생했니? 친정에서의 한 달은 천국 같았다. 아버지가 해주는 따뜻한 미역국, 편안한 침대, 무엇보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수는 이 사실을 알고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어느 날 친정 대문 앞에 정순이 나타났다. 내 손주 내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주를 친정에 데리고 와. 이웃들이 다 나올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 수진의 아버지가 나와 정순을 말렸다. 사돈댁 진정하십시오. 수진이가 몸조리를 해야 해서. 몸조리는 무슨. 저 계집애가 내 아들을 꼬셔서 여기 있는 거잖아.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십시오. 결국 민호가 나서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수는 계속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안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손주 유괴라고. 민호는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이제 제 가족만 챙기며 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미안해. 너무 늦게 결단을 내렸어. 아니야.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면 돼.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다. 수아가 그 사이에서 방긋 웃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정에서 2달을 보낸 뒤 민호는 드디어 작은 투룸 전셋집을 구했다. 변두리 오래된 빌라 2층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였다. 수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짐을 다 옮긴 날 민호는 수진과 수아를 안으며 말했다. 비록 작지만 우리 힘으로 만든 집이야. 고마워, 당신. 정말 고마워. 수진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다. 민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 전세 대출 이자, 아기용품까지 감당하기 벅찼다. 수진아, 내가 야간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할까? 안 돼. 당신 몸 상할 텐데.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볼게. 수지는 수아를 재우고 밤마다 노트북을 켰다. 재택근무, 프리랜서 번역, 온라인 과외.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대학 시절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수지는 번역 일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문서를 번역하고 수아가 울면 달래고 다시 번역하고.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해. 괜찮아. 우리 수아 분유값이라도 벌어야지.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수아는 무럭무럭 자랐고 부부는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수지는 번역 일로 제법 수입을 올렸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는 좀 여유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수아한테 새 옷 사줄까? 그래, 우리 딸 예쁘게 입혀야지. 작은 행복들이 쌓여갔다. 수아의 첫걸음, 첫말, 첫 생일.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끈질겼다. 가끔 민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손주를 보겠다고 했다. 민호야, 나 엄마야. 손주 좀 보자.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나는 혼자 외롭게 죽으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민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응.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여보,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정말?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수아에게 동생이 생긴다니.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다. 딸도 좋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둘째 임신은 첫째보다 수월했다. 수지는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민호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줬다. 그리고 10개월 뒤 건강한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여보, 아들이야. 우리 아들. 민호는 감격에 겨워 울었다. 딸과 아들, 금실 좋은 부부,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다. 준호야, 아빠야. 잘 자라렴. 하지만 육아는 녹록지 않았다. 수아와 준호를 동시에 키우느라 수지는 번역 일을 잠시 쉬어야 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더 열심히 벌게. 민호는 승진을 거듭하며 부장까지 올랐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직장인이 됐다. 수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자 다시 번역 일을 재개했다. 그리고 야심차게 온라인 영어 학원을 시작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영어 잘하고 싶어. 수아가 말했다. 수지는 딸을 안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수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수아와 준호는 쑥쑥 자랐다. 수아는 공부를 잘했다. 특히 영어와 수학에 재능이 있었다. 수지는 밤마다 수아의 숙제를 도와주며 꿈을 키워줬다. 수아야, 넌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엄마처럼 사람들 가르쳐주는 선생님.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멋진 꿈이네. 엄마가 응원할게. 준호는 숫자에 강했다. 어릴 때부터 계산을 빨리 했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다. 아빠,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거야.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아들.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부부는 아이들 교육에 올인했다. 비싼 사교육은 못 시켰지만 집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수지는 영어를, 민호는 수학을 가르쳤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엄마, 이 책 재밌어. 그래. 그럼 다 읽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리고 10년 후 수아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합격했다.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수진과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아빠 덕분이야. 사랑해. 수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됐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됐다. 준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회계사 자격증을 땄다.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직해서 세계를 무대로 일했다. 아빠, 제가 해외 파견 나가게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아빠, 엄마가 고생하신 만큼 저도 열심히 할게요. 민호는 뿌듯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수진의 온라인 영어 학원도 크게 성장했다. 수강생이 1000명을 넘었고 수입도 제법 됐다. 여보,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러게.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부부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들 방도 따로 마련해주고 작은 서재도 만들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아이들도 다 컸으니.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그래, 가자.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다. 바닷가를 걸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여보, 그때 참 힘들었지? 응.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텼어. 나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 수진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구박, 가난, 육아의 고통.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여보, 우리 잘 싸웠어. 응, 정말 잘 싸웠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 수진과 민호는 환갑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고 건강했다. 수아는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일하며 후배 교사들을 지도했다.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준호는 국제회계법인의 파트너가 됐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했고 역시 좋은 아내를 만나 딸 하나를 두었다. 엄마, 아빠, 손주들 보러 왔어요.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할머니, 저 영어 100점 맞았어요. 우리 손주 대단하네. 할머니가 용돈 줄게. 수지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났어요? 할머니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만났단다. 와, 낭만적이다. 민호는 옆에서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낭만적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민호야? 수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챘다. 정순이었다. 시어머님? 수진아, 나야. 목소리가 많이 늙었다. 수지는 민호에게 눈짓했다. 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민호야.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 암이래. 말기라고. 수진과 민호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몸은 바싹 말라 있었다. 어머니. 민호가 다가가자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수진이한테도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가 미쳤었어. 정수는 수진을 바라봤다. 며느리,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좋은 아내 만나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전 수진이랑 같이 살았을 거예요. 알아.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수는 수진을 다시 바라봤다. 며느리, 우리 민호 잘 부탁해. 내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정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주일 후 정수는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민호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잘 가세요, 어머니. 민호는 관 앞에서 절을 올렸다. 수진도 함께 절을 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정순의 친구들, 이웃들. 사돈댁이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혔다면서요? 쯧쯧, 그래도 끝까지 모셨다니 대단하네요. 사람들은 수진을 칭찬했다. 하지만 수진은 별로 기쁘지 않았다. 어머님, 왜 진작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민호는 수진을 안았다. 수진아, 고마워. 어머니 끝까지 모셔줘서. 우리 남편이니까. 당연한 거야. 사랑해. 나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수아와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여보, 우리 정말 많이 겪었네. 그러게. 하지만 다 이겨냈잖아.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당신 덕분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시어머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세계 일주. 좋아. 아이들한테 손주 맡기고. 그래, 이제 우리 인생 즐기자. 다음 날 부부는 여행사에 가서 3개월짜리 세계 일주 패키지를 예약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와, 신난다. 아이들은 부모의 여행을 적극 지지했다. 엄마, 아빠, 푹 쉬다 오세요. 손주들은 제가 돌볼게요. 엄마, 아빠가 평생 저희만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즐기세요. 여행은 환상적이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여보, 이거 봐. 여기 정말 예쁘다. 사진 찍어줄까?
응. 수지는 민호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환한 미소가 얼굴 가득했다. 3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는 한층 더 행복해 보였다.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다. 선물 사왔어. 여기 봐. 민호는 트렁크를 열어 각국의 선물들을 꺼냈다.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건배. 와인 잔을 부딪히며 모두 웃었다.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아가 말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수진이 대답했다. 저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민호가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재롱을 부렸다. 할머니, 저 피아노 배웠어요. 들어볼래요? 그래, 할머니한테 들려줘. 손주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잘한다, 우리 손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수진과 민호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지? 응, 정말 잘 살았어. 힘들었던 때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네. 그러게. 시어머니도 이제는 미운 마음이 없어. 나도. 어쩌면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진 걸지도 몰라. 그런가? 응.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아.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나도. 당신이랑만 살고 싶어. 두 사람은 키스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수진과 민호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그들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웠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감동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